100년 넘게 아시아의 맹주였던 일본이 발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게 국뽕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포브스가 발표한 차가운 데이터이자 대한민국이 거머쥔 독점적 패권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2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6위에 등극하며 100년 넘게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하던 일본을 제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유럽의 자존심 프랑스마저 발밑에 두며 세계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차가운 데이터가 증명한 현실이라며 경악 섞인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구걸하며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본 관료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전 세계 공장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 없이는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는 독점적 기술 패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군의 상승은 우리 시니어 세대의 은퇴 자산과 포트폴리오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때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던 경제대국 일본은 왜 파리로 추락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전환에서의 자폭이라고 진단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장인 정신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아날로그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여전히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고 도장을 찍기 위해 부장님이 회의에서 돌아오기를 몇 시간씩 기다리는 똥고집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직원이 스마트폰 앱으로 30초 만에 결제를 완료할 때 일본은 종이 서류와 인감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30초와 몇 시간의 차이가 30년 동안 쌓이면서 노동 생산성은 OECD 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겉은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있지만 속은 병들어 골골대는 거인의 모습, 이것이 현재 일본의 실상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그 도장을 찍을 종이 자체를 없애버리는 파격적인 혁신을 택했습니다. 전통에 집착하다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린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냉혹한 교훈을 줍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오만함이 어떻게 한 국가를 무너뜨리는지 그 처참한 몰락의 현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유럽의 맹주이자 예술과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 프랑스마저 대한민국의 발 아래 놓였습니다. 프랑스가 루브르 박물관과 명품 가방으로 수익을 올릴 때 대한민국은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유럽의 심장부를 공략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수시간 줄을 서는 젊은이들은 이제 일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산업의 근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강국이라 자부하던 프랑스의 원자력 시장을 한국의 K-1전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노조 파업과 설계 변경으로 공기를 10년씩 늦출 때 한국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약속한 시간에 완벽하게 원전을 지어냅니다. 싸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이 삼박자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독보적 경쟁력입니다. 프랑스의 자동차 기업들이 휘청일 때 그 차의 두뇌가 되는 배터리는 한국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제조 경쟁력은 한국의 공급망 없이는 지탱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무적 혁신이 전통적 권위를 밀어낸 이 짜릿한 역전극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이 아니라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듯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구글, 애플, 아마존의 서버가 멈추고 전 세계 인공지능 경제가 마비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수시로 한국을 찾아와 머리를 맞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그들의 최첨단 칩도 전기가 흐르지 않는 돌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설계도를 받아 찍어내기 바빴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테크 공룡들을 줄 세우는 슈퍼을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석유라 불리는 배터리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일본이 특허만 자랑하고 있을 때 한국은 공장에서 실물 제품을 찍어내며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왕국 일본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극이 완성된 것입니다. 기술의 독점이 가져온 이 권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넘어 우리 개인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 부릅니다. 독일이 평화에 취해 공장 문을 닫을 때 휴전국가라는 특수성 속에 24시간 공장을 돌려온 한국의 집념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넘어 중동과 호주까지 우리 무기를 사기 위해 수십조 원을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독일제 탱크를 주문하면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계약 후 몇 달 만에 항구에 배를 대버립니다. 무기를 편의점 도시락처럼 찍어내느냐는 외마디 비명이 나올 정도의 압도적 생산력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 무기가 단순히 쇳덩이가 아니라 달리는 슈퍼컴퓨터라는 점입니다. 세계 최강의 반도체와 센서 기술이 결합된 K 무기는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인공지능 화력을 갖췄습니다. 전 세계 무기 체계의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방사는 우리 경제의 가장 든든한 방어선이자 수익 모델이 되었습니다. 포브스가 한국을 6위로 꼽으면서도 배터리가 다 되어간다며 경고한 유일한 이유는 인구 소멸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공장을 돌리느냐는 비관론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로봇과 AI라는 압도적인 기술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오히려 1인당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자동화 혁명의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사람이 하던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그 로봇이 창출하는 이익으로 시니어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위기가 아니라 인구 구조의 질적 전환입니다. 인구는 줄어도 기술의 독점이 더 큰 부를 창출하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G3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설계한 청사진입니다. 위기를 기적으로 써내려온 우리 민족의 DNA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기술 패권을 쥔 자에게 인구 감소는 오히려 혁신의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강대국을 넘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마저 밀어내고 세계 3위의 위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국운 상승의 정점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황금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운명과 내 자산을 일치시키는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량주에 내 노후를 동기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못 버티는 핵심 공급망, 즉 HBM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K방산의 밸류체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의 노년층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다 자산가치 하락을 겪었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디지털과 AI 기술을 우리 삶에 이식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정보를 읽고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흐름을 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안전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 여러분의 지갑도 함께 두꺼워지는 짜릿한 경험을 준비하십시오. 선배님들, 오늘 우리가 확인한 6이라는 성적표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만든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제 이 유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경영하는 주인이 될 시간입니다. 첫째, 기술 공급망 중심의 기업과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방산의 수주 잔고는 향후 30년의 확정 수익입니다. 둘째, 강한 원화의 힘을 믿으십시오. 국격이 오르면 우리 자산의 글로벌 구매력도 올라갑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우리가 가진 반도체는 세계의 뇌가 되고 배터리는 심장이 되며 무기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의 노후가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월드 클래스입니다. 쫄지 마시고 이 화려한 승전보 뒤의 기회를 선점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운 상승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